네, 검찰이 덴마크에서 송환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마지막 인물까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자정이 넘겨서 이제 청구가 됐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유라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련한 부분인데요. 2015년에 체육 특기자생으로 입학을 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규정상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도 학점을 땄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과제를 대신해주고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따른 그 비리로 인해서 최경희 전 총장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교수들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집행방해인데요.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교육부 조사한 결과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승마협회에 허위로 공문을 받아서 승마대회에 진출했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마지막 혐의는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건데 정유라 씨가 21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수억 원의 돈이 어디서 나서 독일에 있는 비싼 호텔을 사들였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현재 어머니 최순실 씨와 남부구치소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고요. 48시간 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끝난 시각이 오늘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간은 새벽 1시 반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임박해서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법원이 오후 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요. 이 정유라 씨를 구속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각해야 할지 풀어줘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체포 상태의 정유라 씨는 남부구치소에 있고요. 남부구치소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수감된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공범들끼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을 어디에 수감해 달라는 것까지 명시를 하게 됩니다. 서울인지 아니면 남부구치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부구치소에 지금 이틀간 수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당국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깜빵을 다르게 하거나 동선을 조정을 해서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구치소는 이제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시설이 낙후됐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근데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졌고 비교적 시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을 관리하거나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부구치소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에 갈 수도 있는데 이따 영장이 나오면 결과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는 됐고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정유라 씨가 21살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또 정유라 씨는 이제 귀국 직후부터 어머니가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모두들 영상 보셨겠지만 인천공항 도착 직후에 엄마가 한 일을 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진술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유연이라는 이름에서 정유라로 개명을 했는데 이것조차 나중에 알았다. 엄마가 너 개명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독일로 간 것도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 그냥 가자고 해서 갔을 뿐이다. 이런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 입학과 그리고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 같이 공모했다. 검찰의 이게 판단이거든요. 과연 정유라 씨를 공모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해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정유라 씨가 8개월 만에 송환되면서 정유라 씨의 입에 좀 모두가 집중을 했는데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다 자신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게 좀 고도적으로 계산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5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학에 가고 싶다고 나는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입학 취소된 게 당연하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나는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옷차림이나 말투, 굉장히 편안한 여행자 복장으로 와서
뭐 굉장히 편안하게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어이없다 이런 반응도 보이면서 이게 어쩌면 이제 고도로 계산된 철부지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어리죠. 21살이면 어립니다만 어머니가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어떤 틀이 이제 변호인과 얘기하고 어떤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이런 전략을 짜는 데서 세워진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순실 씨 이야기도 해보죠. 정유라 씨가 송환되던 날에 재판을 받다가 흐느껴 울기도 하고 또 딸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재판에서 좀 진술 태도가 좀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정유라 씨가 송환되던 날 검찰청으로 오던 날 바로 옆 건물에서 본인은 이제 이화여대 입학 비리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 씨가 송환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네, 굉장히 흐느껴 울면서 그리고 흥분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정유라는 그런 애가 아니다. 내 딸은 착한 아이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뭐 삼성의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내 딸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딸에 갖는 모성애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화여대 입학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런 흥분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이제 최순실 씨 자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뭐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들 이런 면에서도 일정 부분 진술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또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로도 꼽히잖아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수사가 좀 진전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없지 않다고 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승마 지원 선수 6명 중에 1명을 꼭 집어서 지원을 한 정황들이 많이 재판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은 서울중앙지검 어디서 조사를 받을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특수 일부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 승마 지원 그 뇌물 의혹을 집중 파헤쳤던 부서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영장에 적시한 이화여대 입학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삼성 뇌물이나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대해서 정유라 씨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재판에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고 있는 진술, 그 주장들을 깰 만한 증언이 나온다면 재판에 좀 유리한 증거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이 된다면 다시 뭐 수사를 확대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사회부 박효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